그래서 양승태 재판이 시작돼서 이제 양승태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데, 참여연대 쪽에서 두 눈 부릅뜨고라는 이름으로 양승태 재판 감시단을 모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5월 29일 날 첫 재판에 방청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사실 이 어떤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구속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해죠. 왜냐하면은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그리고 어떤 굉장히 국민들의 이슈를 끌만한 그런 그 헤드라인들이 촥촥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재판이 막상 시작되면은 사실 질질 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주장이나 뭐 증거 주사를 충분히 하게끔 피고인의 권리를 좀 충분히 보장하는 측면이 좀 있죠. 그래야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 충분히 재판에서 다퉈봤고 할 거 다 했는데,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래도 승복 못해서 이제 항소심 가고 또 대법원 가지만, 그래도 재판, 공개 재판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실제 정작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지루하고 좀 피곤하고 좀 재미없어요.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양승태 재판을 본격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? 들어가서 보고 또 뭐 유튜브로도 이렇게 뭐 중계도 하고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게, 생각보다 이게 지루하게 좀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, 그래도 이 양승태가 이제 법정에 나타나서 이 소설 같은 공소장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5월 31일 날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 잠깐 소개해드리면, 5월 29일 수요일 날은 뭐 아시다시피 소설 같은 재판 공소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고, 그때는 재판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,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야 되겠네. 자, 재판이 처음 시작되면은 이제 이 공소사실, 자, 검찰에서 먼저 공소장을 먼저 요지를 낭독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기소됐다. 그러면 피고인 쪽에서는 나 그거 인정한다 못한다 이렇게 밝혀요. 그래서 인정하면은 자백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게 끝나죠. 그러면 그날 끝날 수도 있고, 또는 이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증거 주사를 더 할 수도 있지만, 대체로 첫날 끝나거나 그 다음번 재판이 끝납니다. 그런데 부인, 나 이제 범행을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조사에 들어갑니다. 증거조사에는 서류로 된 증거를 조사하는 게 있고, 물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으로 되어 있는 증거물을 조사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증이라고 해서 증인신문, 사람이 나와서 증인신문 하는 거, 이게 이제 인적 증거죠. 인적 증거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, 이 증거 조사를 하나씩 합니다. 근데 사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서류 증거는 간단하게 끝나요. 그냥 서류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이 다 봤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진행되죠. 그리고 증인신문이 그런 주로 진행이 되는데, 문제는 이 양승태 재판에서는 양승태 쪽에서 이 서류로 된 증거조차도 이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. 이게 바로 지연 전술인데, 이 사람들이 뭐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이다 보니까 지연 전술을 엄청나게
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퍼붓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되게 지루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. 그래서 이 공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려.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. 서울신문에서 이 현장을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, 지금. 여기 보면은 이제 칼은 칼이라고만 말하라, 뭐 증거사 가름하고 종기전쟁 이렇게 생중계, 지상중계. 서울신문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중계하겠답니다.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놨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써놨어요.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좀 쉬운데. 뭐 USB 임정원 차장의 USB에 있는 것도 증거 능력이 없는 사본이거나 누가 작성했는지 뭐 알 수 없는 추력물이기 때문에 증거를 삼을 수 없다라고 뭐 버티고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쭉 꼬투리 잡기로 나오고 있죠. 꼬투리 잡기. 이게 그냥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.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비슷한 맥락인데,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만 담아야 된다.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배경 설명을 지나치게 자세히 담으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.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 검찰이 정리한 증거 설명서도 채택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재판부가 반환을 이제 시켰고, 증거를 둘러싼 배경 설명하지 말라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되냐면은 직권남용이다, 뭐 살인죄다 그러면은 그게 해당되는 직접적인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야지 배경이 되는 경위 사실을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양승태 쪽 주장인데, 이게 일면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.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일정 보면은 일리가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이 하는 걸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사실 그것 때문에 판사들이 선입견을 확 갖고 그러지는 않아요. 실제로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. 별 문제 없이. 그런데 지금은 양승태 쪽에서 계속 원칙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. 한마디로 꼬투리 잡기 원칙주의를 이제 제기하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되게 잘 썼는데, 증거마다 꼬투리 잡는 양받고, 핵심은 이거예요. 증거마다 꼬투리 잡는다. 굉장히 헤드라인을 잘 잡았어요, 경향신문이. 그리고 중간에 칼 논쟁도 있었는데, 뭐 칼만 제시하지 피해자 찌른 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유죄 같잖아요. 피해자를 찌른 칼이니까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. 유죄라는 선입견을 주게 된다. 뭐 이런 식인 거죠. 근데 이게 일정 정도 겉으로는 또 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재판부가 피고인들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재판장이 양승태 쪽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공장장이나 양재열 변호사도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재판장들이 저런 이야기 하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바로 그냥 제압해버리거든요. 못하게 하고 그냥. 그런데 양승태 쪽 이야기는 다 들어주더라. 그러니까 편파적이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과 비교해보면 편파적인 건 분명히 맞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판장 한 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거냐?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반 재판에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자기들 편의 위주로 많이 해왔던 거죠, 그동안.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재판장이 그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한 건 아니다. 그리고 지금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양승태 쪽의 그런 재판 지연술, 얄미운, 교묘한 그런 꼬투리 잡기 재판 진행 때문에 그런 것이지, 그 재판장이 봐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
하려고 했더니 딱 뉴스공장이 끝나버렸어. 그 말이 안 나가는데 어찌됐든 일반 국민에서 볼 때는, 우리 국민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재판장도 봐주는 것처럼 비춰줄 수는 있어요. 예.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이게 아는 사람이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이제 임종원이 그 사이에 지난주 일요일날 어저께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. 기피 신청. 이거는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도 다뤘던 건데,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? 독박 피하려고 시간 끌기 전략. 이게 또 핵심이 맞아요. 이건 또 한겨레 신문에 썼는데, 뭐 역시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보면은 제목을 예리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. 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, 임종원 기피 신청한 이유가 독박,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씌울까봐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,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만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끌 수가 있죠. 말씀드린 순간 나르샤님, 판사님 묻는 말에 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묻는 말에만 답해요, 이렇게 판사들이 보통 이야기해요.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묻는 그 질문에만 답해라, 이렇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뭔 이야기 하려고 하면 좀 오히려 못하게 막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, 또 변호사들이 재판을 길게 하면은 변호사를 또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, 좀. 그런데 이제 이 임종원 양승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뭐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몰라도 하여튼 이 시간 끌기 작전 하고 있습니다.